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제가 가진 글로써 전달하는 게 극작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은 매 순간이 물음표다. 답이 없는 긴 여정. 세상은 걸음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펼친다. 그의 글은 그 길에서부터 시작됐다. 극작가일 때 굉장히 예민하고 항상 솔직하려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다들 잘 지내시죠? 그는 연극인이다. 관객을 향해 세상의 모습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객석을 향해 던지는 삶의 물음은 무엇일까? 여기 그의 희곡집에 그 답이 있다. 지난 3월 그의 희곡집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간 무대 위에 올렸던 작품들이다. 연기를 전공하다가 어느 정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막무가내로 극작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극작에 소질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극작을 해나갔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배우, 무대 아래에서는 연출가, 그리고 무대 뒤편에서는 극작가인 사람. 공통적으로는 다 셋 다 괴로운 사람인 것 같고, 왜냐면 이야기를 살려내는 사람이니까. 근데 극작가는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이야기가 치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출가 배우들이 이제 재미있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할 때 만드는 사람이라서 극작가는 제일 힘들고 괴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대 위 세상을 글로 옮겨낸 희곡집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낯선 장르다. 그럼에도 빠르게 다가선 건 이야기 안의 삶이 그만큼 독자 가까이에 있기 때문일 거다. 생각보다 이제 주변에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읽어주시고 리뷰도 남겨주셔서 생소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주간 베스트로 선정돼서 좀 얼떨떨한 기분도 있었습니다. 희곡집에는 5가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전부 그에게서 비롯된 세상이다. 일상에서 그냥 뭔가 이걸 이야기를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꼼꼼하게 이제 메모를 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했다가 그걸 트리트먼트화 시키고 글을 쓰는 편입니다. 2014년 극단을 창단한 후 그는 다양한 작품을 써서 무대 위에 올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삶의 순간을 파고든 이야기. 그의 무대는 살아가는 냄새가 짙다. 이번에 했던 작품 7작품을 실으려고 시도했다가 너무 양이 방대하다고 하셔가지고 5작품을 실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쓴 다른 희곡들보다는 글로써 조금 완성된 느낌이나 아니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5작품으로 일단 먼저 실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어떡해! 만남과 이별 사이 사랑 이야기, 마음속 사거리 좌회전. 손이 진짜 따뜻하시네요. 전 늘 차가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잖아요. 저 또한 이제 잘못된 사랑을 해왔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성의 의미로 글을 썼습니다. 생이 곧 꿈인 아이들의 이야기 12만 킬로미터. 왜 모두들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또다시 야수에 오르는 거지? 코로나도 터지고 이제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남미 실제로 취재를 못하고 글을 완성했기 때문에 꾸며진 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얘기를 너무 오만하게 펼쳐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희곡집에 담긴 이야기는 곧 그가 관객에게 건네는 말이다. 처음으로 꿈이란 걸 가졌었죠. 높은 건물, 수많은 자동차, 대형 슈퍼 테스코, 거기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이 마리아의 대사는 처음으로 꿈이란 걸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꿈이란 게 이미 저희에게는 일상이 된 대형 슈퍼에 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저희에게 이제 일상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읊어봤습니다. 5 이야기에는 공통된 한 단어가 있다. 바로 꿈이다.
30 후반 여전히 꿈을 꾸는 그가 말한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냐고. 꿈에 대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던지는 것들을 통해 이제 많은 분들이 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꿈과 희망에 대해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비 말을 호구로 여기는 놈이 저놈이 애비가 넣어준 회사에 지득히 일하겠나 저놈이? 아이고 됐다 그래. 그리고 희곡집 제일 첫머리에 오른 또 한 작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가족 이야기라서 그런 것들이 좀 따뜻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간질간질한 무좀 외에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두 가족의 이야기. 올해 제40회 대구연극제 대상작인 무점이다. 대한민국 연극제 본선을 앞두고 배우들이 다시 뭉쳤다. 이물만 원하면 뭐합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아유 몰라 관심 없어. 이젠 너무 익숙해. 저렇게들 싸우는 것도.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16년도, 17년도 때 다시 공연을 하게 되고 18년도 때 공연을 하게 되면서 아, 내가 이 곡을 왜 썼을까 이런 질문을 공연을 준비하면서 많이 하게 됐는데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따뜻한 위로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바치는 공연이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어. 5년간 들춰보지 않았던 작품 속엔 박지수 씨의 이야기가 녹아있다. 당시 퇴직을 앞둔 아버지와 신인 배우였던 그리고 아들의 불안불안한 인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있다. 힘내라 삼촌 네 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가족들이랑 자주 다투는 편인데 그래도 결국은 이제 같은 편이라는 저의 편에 서주시는 부모님과 저 또한 부모님의 편에 서는 그런 가족이란 거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사입니다. 내일을 위한 꿈. 삶의 꿈을 묻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그는 이 말을 제일 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연극이 가진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할 거고요. 트렌드에 민감하게 이제 살아갈 겁니다. 그는 첫 번째 희곡집에 이어 두 번째 희곡집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새로움으로 싱싱하게 살아있는 무대도 준비 중이다. 그 AI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의 결핍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이런 장르적인 요소의 재미를 연극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고자 합니다. 3대를 이은 무좀처럼 관객과 독자의 마음을 끊임없이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그의 다음 꿈이 기다려진다. 더불어 잊었던 꿈을 삶에서 끄집어내볼 참이다.